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계속해서 영상을 좀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아무래도 좀 시장이 올라갈 때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되는 장에서는 종목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이제 투자자분들도 구독자분들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장이 꺾이기 시작할 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면은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가 매수 타점으로 생각을 하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우려를 자제하고자 그래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좀 영상을 찍더라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게 되는데 지금 시점이 이제 그런 시점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2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적중률 높은 자리 그래서 1월 4일 날짜에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1월 28일 날짜에도 현명한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드린 시점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 타점을 보면은 지금 이제 노란색 동그라미로 표시해 놓은 구간이 이제 영상을 찍은 시점인데 이전의 차트를 보면은 시장이 계속해서 쭉 올라오던 시장이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아무 때나 매수를 해도 시장이 올라가니까 수익 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시점 이후로 보시면은 이전처럼 계속해서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시장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매수를 하더라도 결과를 금방금방 보기 어렵고 이전엔 계속해서 올라왔던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쉽게 짧게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도 못 볼 뿐더러 매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수수료적인 부분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부담도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손실을 보더라도 이게 횟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그냥 매매를 하기보다는 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은 제가 왜 자꾸 지금 시점에서 시장이 올라갈 거라고 보지 않고 좀 기다려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 관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설명을 드리려면은 이제 우리가 이 과열이라는 단어와 침체라는 단어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과열이라는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이 굉장히 달아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 상승 끝자락에서 많이 나타나는 게 이제 과열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침체는 반대로 시장이 굉장히 식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구간들, 쉽게 말해서 계속해서 이제 하락 나오다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이 과열에 속하는지 아니면 침체를 속하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지금 시점이 시장 계속해서 차트를 좀 보시면은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오던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시점이 침체라고 이야기는 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대부분이 이제 과열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러면은 지금 이런 과열 시장에서 올바른 매매법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올바른 매매법을 생각을 하려면은 과열에 나타나는 징조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 과열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버블이 있어요. 자, 버블이란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죠. 이제 원래 이 물건에 대한 가격은 1,000원인데 이게 2,000원, 3,000원, 4,000원 돼도 팔리는 게 버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버블이 일어나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은 구매자가 있고 물건에 대한 이제 판매자가 존재를 하죠. 주식도 마찬가지로 이제 매수하려는 구매자가 있고 매도하려는 판매자가 존재해서 이제 이게 거래가 성사돼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격이라는 게 쭉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판매자에게 더 유리한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격이라는 게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 이 가격에 대한 제품에 대한 원가가 존재하죠. 그 원가가 있는데 그 원가가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1,000원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인건비 못 껴서 뭐 이제 판매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에서 뭐 1,500원 아니면 2,000원 이렇게 적당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게 일반적인 거래의 원리예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일반적인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떠나서 갑자기 막 고액에 팔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구매자가 갑자기 늘어날 때, 대표적으로 뭐 재난이라던가 자연재해라던가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사재기가 나타날 때, 작년에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코로나가 터지면서 갑자기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고, 근데 이게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사재기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뭐 마스크가 뭐 300원 하던 게 갑자기 3,000원에 팔리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처럼 갑자기 버블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버블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마스크가 이제 공급량이 딸렸는데 향후에 이제 물량 공급이 맞춰지면서 가격이 내려가게 되죠. 이제 그런 것처럼 버블은 언젠간 꺼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이런 버블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동평균선이 뭐냐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이 지금 캔들 지수가 나와 있고, 지수 아래에 이 선들이 나와 있죠. 이게 이제 이동평균선인데, 이동평균선은 후행성 지표예요. 후행성 지표라는 건 뭐냐면은 이 캔들 주가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뒤따라가는 게 이동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캔들이 쭉 올라가면은 그 이후에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이동평균선과 캔들이 수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수렴에 밀집되어 있는 구간들 보시면은 이 주가가 올라갔다가 또 다시 이제 이동평균선 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고, 반대로 쭉 빠지다가도 이동평균선으로 돌아오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즉 이제 이동평균선이 수렴한다라는 거, 주가는 이제 수렴한다. 자, 이러면은 이제 케이스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주가가 막 올라가는 경우,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이 이제 여기 지금 와 있는 경우죠. 근데 결국엔 수렴한다라는 거는 주가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이제 이동평균선이 올라와야 되는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생기는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간 경우,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이 따라 올라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경우가 생기고, 또 하나 뭐냐면은 주가가 올라왔는데 이동평균선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 그 말은 마찬가지 방금 예시를 들어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이동평균선 쪽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이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해서 주가가 쭉 올라왔는데 이동평균선이,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올라오지 않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경우는 진짜 극히 드문 경우, 뭐 이제 주가 조작이라던가 아니면 기업 가치가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이제 따라 올라가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들이 나오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주가는 기다려야 돼요. 기간 조정이 필요하고, 그게 이제 지금 예를 들어 보여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봤을 때 이제 많이 올라왔던 경우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 구간 2017년도 18년도 때 주가가 갑자기 올라오면서 이제 이동평균선이 벌어진 구간, 그리고 2009년도부터 쭉 올라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주가는 올라오는데 이동평균선이 벌어졌던 구간들, 그리고 지금 구간들 있죠. 자, 이런 구간들을 보시면은 주가가 갑자기 확 올라왔다가 횡보할 때, 지금 보시면 여기서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 가격대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기간 조정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이동평균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같이 만날 때까지, 수렴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과열 이동평균선에 대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수렴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또 한 번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동성인데,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가 기간 조정 들어가서 이동평균선과 수렴이 된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것인가 아니면 하락이 나올 것인가 방향성을 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구간에서는 항상 요런 이제 방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과거 차트를 좀 쭉 돌려보면은 요거는 이제 빠진 구간인데, 이전에 2006년도를 좀 보도록 할게요. 2006년도를 보시면은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와가지고 이동평균선이 좀 버려졌던 구간들, 거기를 기다리는 기간 조정이 나오죠. 그게 2006년도부터 1년 동안 쭉 조정이 나오고, 그래서 이동평균선과 수렴이 되면 다시 한 번 더 상승 아닌 하락이 나온다. 거기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이런 움직임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좀 최근 시장을 넘어와서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수가 다시 내려오는 가격 조정이거나, 아니면은 지수가 지금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어떤 부분이에요? 이동평균선이 뒤따라 올라오기까지 기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어렵다라는 거죠. 그 말은 즉 지금 매수보다는 조정 관점으로 보고 기다리는 게 더 확률이 높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과열 구간의 특징들 말씀을 드렸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과열 구간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수익 인증글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 실제로 이전에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대부분이 다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게시판을 보더라도 내가 지금 수익 난 글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익 인증글들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또다시 이런 주식 투자에 관심 없던 금융지식이 없는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전문 지식이 없는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이제 자금이 몰리게 되고, 자, 이게 이제 요렇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격 결정 원리에 따라서 구매자가 존재를 하고 판매자가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수익 인증글로 인해서 금융 지식 없는 투자자들의 참여 증가, 이 말은 즉 이 사람들이 구매자로 들어온다라는 거고, 이게 지금 보시면 가격이 크게 올라왔을 때 지금 원래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여기에 있는데 이 가격대에 와 있는데도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금융지식 없는 투자자들이고,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팔아요? 판매자들, 금융지식 있는 사람들, 지금이 과열, 버블이라고 아는 사람들의 판매자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다 물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시점에 대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반박할 수 있는 게, 지금 기업 주식시장 가치가, 기업 가치가 지금 현재 관점보다 제가 버블 되게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5년 10년 뒤를 봤을 때는 지금이 굉장히 저평가일 수도 있지 않냐, 이 말도 물론 맞아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가치라는 게 우리가 이제 EPS 곱하기 이제 PER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이제 주가인데, EPS라는 게 뭐냐면은 주당 순이익, 쉽게 말해서 이제 실적이고, PER이라는 거는 이제 기대감이에요. 그 업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가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업에 대한 적정 가치로 나타내는데, 일반적인 기업들은 매년 이 연매출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실적이 그러면 이제 매년
어느 정도 나오는지 기준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처럼 갑자기 기업 가치가 2배, 3배 뛰었다라는 말은 실적 아니면 기대감에서 반영이 된다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실적 연매출이, 기업 연매출이 갑자기 2배, 3배, 4배 뛰는 기업들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웬만하면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갑자기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이 기대감에 의해서 올라간다라는 거고, 기대감이라는 거는 업종마다 매기는 점수가 달라요. 뭐 제약주라던가 이런 좀 성장성 높은 기업들, 현재 매출은 벌지 않고 향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업종에는 좀 고퍼를 매기는 경우가 많고, 제조업들 같은 경우는 뭐 PER이 뭐 10 이하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퍼를 매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황에 대한 적정 PER을 알고 접근을 해야 현재 지금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펄을 보면은 실적 대비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높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물론 이게 퍼가 적당한데 주가가 올라오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매출을 크게 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그런 기업들은 향후 내년, 내후년도에도 계속 이런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느냐. 대표적으로 마스크. 요번에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마스크 대란 일어나면서 이제 많이 팔리는 게 체온계,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팔아가지고 갑자기 크게 성장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체온계를 많이 팔아가지고 2020년도에 매출이 났어요. 21년도에도 그 매출을 똑같이 낼 수 있을까? 22년도에도 똑같이 낼 수 있을까? 그렇게 되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이 매출이라는 게 단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조금 과열에 대한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보다는 좀 더 이제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 과열이라는 거 말 자체가 옛날에 튤립버블이라도 보시면은 튤립 그 종자 가격이 집 한 채 가격이랑 맞먹는 경우가 나타나잖아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은 이 과열이라는 거 그 자체가 지금 이런 실적 기업 가치를 논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지금보다도 더 올라가도 계속해서 그건 과열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거라면은, 쉽게 말해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고, 아니면은 지금 과열에서 조금 더 지금 과열에 대한 분위기를 타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 목적이 아니라 투기 목적,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관점에서라면은 이제 접근을 해도 좋지만은, 이제 거기에 대한 분위기를 읽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쭉 올라왔을 때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이제 너도 나도 눈치를 보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타점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보수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지금 제가 이제 매매 타점 잡았던 부분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은 1월 4일 이 구간, 그리고 1월 28일 날짜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인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유튜버 하시는 분들, 뭐 주식 관련 유튜버가 아니라 뭐 자동차라던가 일상, 브이로그, 이제 이슈를 다루는 그런 유튜버들도 지금 보시면은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TV 정규 뭐 프로그램 채널도 이제 주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주식 관련 채널, 이런 방송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그 말은 지금 시장이 이런 주식 시장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고, 그 말은 이제 언젠가는 이제 박수 칠 때 떠나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관점에서는 조금 우리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지 않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좀 참고를 해서 봐주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시점에서 좋은 기업들을 찾기보다는 이제 다시 말씀드려서 과열이 아닌 침체가 왔을 때, 침체가 오는 건 반대로 이제 투매가 나타나죠. 투매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격이 존재하고 구매자와 이제 판매자가 존재하는데 적정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적정 가격보다도 더 떨어지는 게 투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올 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점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타임이 온다면은 제가 다시 한 번 더 영상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주식 투자는 이제 죽을 때까지 평생 할 건데, 지금 뭐 하루 이틀 한두 달 흐름을 가지고 너무 목매여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올해 좀 길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분들이 되길 바라고,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